유튜브에선 이게 약이라고 하던데 정말 그런 게까? 양배추 당근 이렇게 먹었더니 당뇨, 고혈압, 암에 모두 좋대요. 화면 속 자막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박순자 씨는 그 영상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게 내 병에도 도움이 되겠지.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오후, 테이블 위엔 양배추와 당근이 담긴 작은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옆에 두고 그 영상의 방법 그대로 따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양배추를 데치고 당근을 얇게 썰고 조금의 소금과 참기름을 넣어 무쳤습니다. 식탁에 앉아 천천히 한 입안에 단맛이 돌고 속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행복했습니다. 그날 밤 혈당을 재보니 평소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효과가 있네. 그녀는 다음날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거 진짜 약이야. 양배추랑 당근만 먹어봐. 그녀는 두려웠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낫고 싶었습니다. 나는 그 전화를 우연히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겼죠. 음식은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처럼 믿으면 독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좋은 음식이 몸을 고친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이렇게 바꿔 말하고 싶습니다. 좋은 음식은 몸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입니다. 박 씨는 음식을 믿는 마음으로 병을 이겨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같은 음식을 만들고 점점 더 많은 영상을 찾아보았습니다. 이 음식은 혈당에 좋고 저 음식은 혈압에 좋아요. 그 정보들이 그녀의 하루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그녀는 오히려 피곤하고 식욕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박 씨, 혹시 요즘 밥은 드세요?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밥은 이제 안 먹어요. 당근이랑 양배추만 먹어요. 유튜브에서 그게 제일 좋다고 해서요. 그 순간 저는 오랜 시간 진료실에서 들었던 비슷한 말을 하는 환자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유튜브에서 봤어요. 이 음식 먹으면 낫는다던데요. 그 말 속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의 기록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한 끼 식사와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왜 어떤 사람은 나아지고 어떤 사람은 더 힘들어질까요? 이런 이야기는 제 진료실에서 매일 반복됩니다. 다들 좋은 음식을 믿고 싶어 합니다. 요즘 유튜브를 켜면 이런 영상이 참 많습니다. 이 조합이면 혈당이 내려갑니다. 하루 2번만 먹으면 당뇨가 사라집니다. 어르신들은 그 말을 믿고 싶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휴대폰을 켜고 오늘은 어떤 음식이 건강에 좋다는지 찾아봅니다. 누군가는 당근을, 누군가는 양배추를 말합니다. 영상 속 사람들은 밝게 웃고 나도 이걸 먹고 좋아졌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조금 놓입니다. 나도 해봐야겠다. 그렇게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유튜브에서 본 대로 먹었는데 왜 저는 더 피곤하죠? 남들은 좋아졌다는데 왜 저는 똑같죠? 그럴 때 저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정보가 틀린 게 아닙니다. 다만 불완전할 뿐입니다. 그 정보는 실제 연구나 경험에서 나온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일부의 결과만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체중이 줄었고 어떤 사람은 혈당이 내려갔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방법이 맞지 않았던 겁니다. 음식은 몸에 들어가면 모두 다르게 작용합니다. 나이, 체중, 약의 종류, 수면, 스트레스, 이 모든 것이 음식의 효과를 바꿉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결과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당뇨나 고혈압처럼 오래 앓는 병은
병원보다 사람의 마음을 더 지치게 합니다. 그럴 때 이 음식이 낫게 해준다는 말은 약보다 더 큰 위로가 됩니다. 건강을 잃는 이유는 나쁜 정보가 아니라 불안한 마음일 때가 많습니다. 불안하면 우리는 무엇이든 믿고 싶어집니다. 그 마음을 저는 잘 압니다. 저 역시 의사지만 가족이 아플 땐 똑같이 찾아봅니다. 어디에 좋다더라. 이게 효과가 있다더라. 그 순간엔 의학보다 희망을 먼저 찾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보를 믿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정보를 확인하면서 믿으세요. 식품의 효능은 좋지만 그게 곧 치료가 되는 건 아닙니다.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정보를 믿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그 정보가 내 몸에도 맞는지 한 번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진료실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그 목소리엔 늘 희망이 있습니다. 정보를 찾는다는 건 몸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을 저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정보는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불완전한 정보는 때로 혼란이 됩니다. 박순자 씨의 이야기도 그저 잘못된 정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믿을 수 있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혹시 당신도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나요? 당신이 가장 믿었던 정보는 무엇이었는지 이 영상의 댓글에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정보를 찾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이해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아침 일찍 한 어르신이 혈당기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보다 숫자가 조금 낮았습니다.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젠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혈당이 안정된다는 건 단순히 숫자가 내려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몸의 기능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혈당이 불안정하면 혈관이 먼저 지칩니다. 혈액이 끈적해지고 세포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이 충분히 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혈당이 안정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혈관의 흐름이 좋아지고 세포에 산소가 잘 전달됩니다. 피부의 색이 조금 밝아지고 손끝이 따뜻해집니다. 몸의 수치와 상태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약은 몸이 스스로 회복할 때 그 작용을 도와줄 뿐입니다. 식사, 수면, 마음의 안정을 꾸준히 지키면 몸 안의 균형이 돌아옵니다. 그때부터 몸의 기능은 조용히 회복을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피곤이 덜해져요. 밤에 잠이 깊어요. 식후에 머리가 맑아요. 이건 작은 변화 같지만 실제로 몸의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몸은 늘 회복하려고 합니다. 병이 있어도 나이가 들어도 그 기능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몸은 당신을 돕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어주세요. 건강의 회복은 특별한 비법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루하루의 안정된 혈당,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휴식이 몸을 다시 안정시킵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세포가 살아납니다. 세포가 살아나면 몸 전체가 반응합니다. 그게 바로 회복의 과정입니다. 오늘 당신의 몸에서도 좋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겁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몸의 작은 변화를 믿어주세요. 영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양배추와 당근만 먹으면 혈당이 내려간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이 내용을 실제 임상 자료와 논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과 한국영양학회의 자료에 따르면 하루 약 200개 양배추를 섭취한 사람은 혈관 염증 수치가 평균 17% 낮게 나타났습니다. 양배추에 포함된 설포라판, 술포라판의 성분이 혈관의 염증 반응을 줄이고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당뇨약을 함께 복용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즉, 양배추만으로 혈당을 낮출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근 역시 좋은 식품입니다. 당근에 포함된 우베타카로틴, 베타차로텐의 펑은 몸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세포 손상을 막습니다. 특히 살짝 데쳐 먹을 때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그러나 당근에는 천연당이 포함되어 있어 많이 먹으면 오히려 혈당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양과 조합입니다. 하루 반 접시 정도의 양배추, 작은 당근 한 개를 기름 한 방울과 함께 섭취하세요. 이렇게 하면 영양소의 흡수가 높아지고 혈당의 변동폭이 줄어듭니다. 당근과 양배추는 분명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치료가 아니라 보조입니다. 좋은 음식은 신체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약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약의 효과를 높이는 것입니다. 진료실에서도 이런 변화를 자주 봅니다. 식습관을 바로잡고 꾸준히 실천한 분들은 같은 약을 사용해도 혈당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몸이 약에 반응하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음식은 약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이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 꾸준한 운동이 함께할 때 그 음식의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양배추와 당근은 치료식품이 아니라 건강을 돕는 균형 잡힌 선택입니다. 좋은 음식은 병을 직접 치료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체가 정상 기능을 회복하도록 돕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당신의 공감이 이 채널을 이어가게 합니다. 74세의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을 함께 앓고 계셨고 며칠 전 본 유튜브 영상에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양배추와 당근을 먹으면 혈당이 내려갑니다. 그날 이후 그분은 매일 같은 음식을 드셨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모두 양배추와 당근, 밥도, 국도, 반찬도 끊었습니다. 3주가 지났을 때 몸이 가벼워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건 회복이 아니라 에너지가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며칠 후 그분은 심한 피로감과 어지럼증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빈혈과 단백질 결핍이 있었습니다. 혈당은 오히려 불안정했고 수면의 질도 떨어져서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요즘은 다른 음식은 드시지 않으세요? 그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이게 제일 좋다고 해서요. 이 음식만 먹으면 낫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건강을 위해 시작했지만 오히려 신체 기능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은 한 가지 음식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미네랄, 비타민이 서로 균형을 이룰 때만 안정됩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단백질 부족이 큰 문제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줄고 에너지 소비가 감소해 혈당이 더 불안해집니다. 또 비타민 B10D가 부족하면 불면, 기억력 저하, 무기력감이 나타납니다. 몸이 약해진 이유는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영양소 섭취가 불균형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이 가벼워져서 좋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건 체중이 줄어서가 아니라 영양이 부족해진 겁니다. 건강식이 아니라 제한식이었습니다. 혈당 수치만으로 건강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루 3끼의 균형 잡힌 식사가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입니다. 건강을 지키려다 오히려 피로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균형은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식단에 단백질과 지방을 조금 더 추가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로 신체 상태가 점점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진짜 건강은 절제가 아니라 균형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당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나요? 음식 때문에 더 피곤했던 적이 있다면 이 영상의 댓글에서 함께 이야기해요.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오후, 진료가 끝나고 식당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구석자리에 한 어르신이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은 젓가락을 들고 아주 천천히 음식을 드시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먹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분의 식사 속도는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식사 속도가 달라지면 몸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사람이 음식을 천천히 먹으면 입안에서 소화 효소가 충분히 분비됩니다. 위장은 무리하지 않고 음식을 받아들입니다. 서울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식사 시간을 20분 이상으로 늘리면 식후 혈당이 평균 20리아기고 DEA 낮아졌습니다. 빠르게 먹는 습관은 단순히 배고픔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긴장하거나 마음이 불안할 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음식을 빨리 삼키는 건 배고파서가 아니라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입니다. 한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밥을 5분 만에 먹었는데 요즘은 천천히 씹으니까 밥맛이 달라졌어요. 식사 후에도 덜 피곤해요. 실제로 음식을 천천히 먹으면 혈당뿐 아니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도 낮아집니다. 심장이 안정되고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천천히 먹을 때 신체 기능이 가장 안정됩니다. 식탁 위의 소리도 의미가 있습니다. 젓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 신선한 채소를 씹을 때 나는 작은 소리, 참기름 향이 퍼질 때 느껴지는 따뜻한 공기. 이런 변화는 신체가 안정되고 있다는 반응입니다. 음식은 입으로 먹지만 마음이 편해야 소화도 잘 됩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먹는 식사는 좋은 음식도 부담이 되고 편안한 마음으로 먹는 한 끼는 단순한 반찬이어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는 조금 천천히 드셔도 괜찮습니다. 한 입을 씹는 동안 신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그 짧은 시간이 혈당을 안정시키고 몸과 마음을 함께 편안하게 만듭니다. 오늘 식사에서 단 한 입이라도 천천히 씹어보세요. 어떤 변화가 느껴지는지 직접 경험해 보셨으면 합니다. 한 할머니가 진료실에 들어오시며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고기나 계란을 안 먹어요. 당뇨병인데 그런 건 몸에 안 좋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단백질은 혈당을 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의 몸은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줄고 에너지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매년 근육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당뇨학회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가 하루 권장량의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HbA1c 수치가 평균 0.8% 낮아졌습니다. 단백질은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름기 있는 음식은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좋은 지방은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참기름, 올리브유, 들기름 같은 식물성 기름은 비타민 A, D, E, K처럼 기름에 녹는 영양소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지방은 적이 아닙니다. 과식이 적입니다. 하루 한 숟가락의 식물성 기름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고 세포를 보호합니다. 한 어르신은 매일 아침 삶은 달걀 한 개와 두부, 들기름 한 숟가락을 드셨습니다. 그 결과 3개월 뒤 근육량이 늘고 식후 혈당이 25mm씩 안정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먹는 게 두렵지 않아요.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음식의 양이 아니라 음식의 조합입니다. 밥, 단백질,
지방이 함께 있을 때 몸은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균형 잡힌 한 끼는 약보다 지속적인 효과를 줍니다. 그 한 끼가 내일의 건강 상태를 개선시킵니다. 좋은 단백질 식단이나 조리법이 있다면 이 영상의 댓글에 함께 나눠주세요. 한 어르신이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밥 대신 두부 볶음밥을 먹어요. 유튜브에서 그게 당뇨에 제일 좋다고 해서요. 그분은 2주 동안 매일 같은 식사를 하셨습니다. 두부를 으깨서 밥처럼 볶고 팽이버섯으로 스테이크를 만들어 드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혈당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피곤해지고 식사 후엔 어지럼증이 생겼습니다. 혈당은 안정되어 있었지만 신체의 에너지 대사가 점점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저혈당 증상과 단백질 부족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설명드렸습니다. 두부나 버섯은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매일 밥을 완전히 대신하면 에너지가 부족해집니다. 두부 볶음밥은 단백질은 많지만 탄수화물이 거의 없어 기초 에너지 공급이 어렵습니다. 팽이버섯 스테이크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지만 칼로리가 낮아 노인분들에게는 체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이지만 매일 먹으면 좋은 결과가 아닙니다. 식단은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생활 습관입니다. 영상 속의 식단은 참고할 수 있지만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밥을 완전히 끊기보다 현미나 귀리밥을 반 공기 정도 곁들이고 단백질과 지방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음식의 목적은 치료가 아니라 유지입니다. 균형 잡힌 식습관이 건강을 회복하는 첫 단계입니다. 이 내용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영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좋은 식단 습관이나 조리법이 있다면 이 영상의 댓글에 함께 나눠주세요. 요즘은 누구나 휴대폰만 열면 건강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혈당을 낮추는 음식, 약보다 좋은 자연식, 하루 3일만 하면 낫는다. 이런 제목의 영상이 매일 쏟아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병원보다 유튜브를 먼저 보게 됩니다. 댓글에 효과가 있었어요? 라는 글을 보면 왠지 나도 해보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 정보가 언제나 진실은 아닙니다. 좋은 음식이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할머니는 유튜브에서 본 채소 주스가 혈당을 낮춘다는 말을 믿고 약을 끊은 채 그 주스를 매일 마셨습니다. 처음엔 혈당이 조금 내려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극심한 피로와 어지럼증이 생겼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는 혈당이 위험할 만큼 낮아져 있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정보는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만으로 병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두려움과 불안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은 나쁜 곳이 아닙니다. 다만 치료의 도구가 아니라 이해의 시작점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의학은 시간이 걸리고 몸은 천천히 반응합니다. 그러나 영상 속 정보는 빠르고 자극적입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은 광고보다 정확한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혹시 당신도 인터넷 정보로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나요? 이 영상의 댓글에 함께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은 오늘 무엇을 위해 식사하셨나요? 배가 고파서였나요?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였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음식이 몸에 좋대요. 이건 혈당을 낮춘다더군요. 하지만 건강은 어떤 음식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 것이 나쁘다. 탄수화물은 피해야 한다. 이런 말들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이 두렵고 무엇을 먹어야 할지 늘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신체는 생각보다 단순한 원리로 작동합니다. 적당히, 다양하게, 규칙적으로 먹을 때 신체는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체가 완벽하지 않아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 노력은 특별한 치료가 아니라 한 끼 식사와 꾸준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아침 햇살이 비치고 따뜻한 밥 냄새가 나면 사람의 신체는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한 숟가락의 밥과 한 조각의 채소는 일상의 건강을 유지하는 기본입니다. 건강은 완벽함보다 균형 잡힌 생활에서 유지됩니다. 신체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일 때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알림으로 다음 회복의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